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억지 웃음 뒤로 피로만 쌓이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이 글은 당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을 위해 준비한 이 글은 끝까지 읽을수록 더욱 강력한 생존 전략을 만나게 될 것이며 무관심이라는 처세술이 왜 지금 시대의 가장 똑똑한 태도인지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첫째,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우리는 대부분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본능적으로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희망을 품는다.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거나 모임에 처음 참여할 때 낯선 이와 눈이 마주치고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순간부터 기대는 시작된다. 상대방이 친절하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봐 주길 기대하며 말의 뉘앙스를 곱씹고 반응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그러나 이처럼 작은 기대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무거운 짐이 된다. 처음에는 관심과 호감에서 출발했지만 기대가 커지면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 실망은 때로 상처로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 시절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던 선배가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유를 분석하게 된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싫어진 건가 하는 걱정은 업무 집중을 흐리고 자존감을 흔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늘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기대는 불확실한 감정 위에 지은 탑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질 가능성도 커진다. 더구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오늘 친절했던 사람이 내일 냉랭해질 수도 있다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매번 고통이 된다. 철학자 세네카는 불행은 기대에서 온다고 말했는데 이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기대가 좌절될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과 자존감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기대는 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군자는 물과 같고 소인은 물결과 같다고 했다. 이는 군자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지만 소인은 외부 자극에 흔들린다는 뜻이다. 기대가 많을수록 우리는 소인이 되기 쉽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소모하고 중심을 잃는다.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은 사람은 믿되 기대는 하지 마라. 기대는 언제나 실망을 낳는다고 했다. 이 말은 무관심이 곧 냉소나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현명한 거리두기임을 시사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애초에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감정적 투자를 조절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마음에 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과도한 기대 없이 감사할 수 있고 차가운 사람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동호회에 새로 들어가 첫 모임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겪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나와 무관함을 인식하면 하루가 훨씬 가볍다. 인간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다. 상대의 반응은 때로 그들의 피로, 성향, 개인적 상황에 기인하며 그것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을 잃는다. 따라서 기대하지 않음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다. 기대를 낮추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다면성을 인정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의 유연함을 얻게 된다. 어떤 관계가 예상과 달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견고히 세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외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따뜻함이다. 둘째, 실은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중 하나는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싫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거나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다. 싫은 감정을 억누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무리하게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감정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차 감정이 무뎌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하는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고 업무 외적으로도 소통을 시도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자기 비난에 빠지고 결국 소진된다. 그러나 여기서 필요한 건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즉, 인간관계도 체질처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견과류를 아무리 좋아하려 해도 몸이 거부하듯이 어떤 사람은 나의 사고방식, 생활리 등 감정 표현 방식과 너무 달라서 결국 함께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중국의 공자는 군자는 가까이 하되 휘둘리지 않고 소인은 가까이 하며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다. 이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따뜻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거리 조절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말한다. 한국 철학자 이율곡은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고 품으려 하면 번뇌가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누군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해친다는 경고다. 실제 사례로 보면 동호회에서 반복적으로 험담을 일삼는 회원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맞장구 치거나 가까이 지내려 노력한다면 결국 그 험담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는 노력보다 방임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만 하고 업무적, 공식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이유는 없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이다. 그러나 현실은 누구나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존재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나는 이 사람이 불편하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불쾌한 감정이 이어진다면 필요한 말만 나누고 더 이상 친밀감을 쌓으려는 시도를 멈추면 된다. 이런 태도는 차가운 게 아니라 정직한 감정의 표현이며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해치는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는 것은 고장난 문을 붙들고 계속 열어보려는 것과 같다. 그 문은 더는 쓰지 말아야 할 문이며 우리는 이제 다른 문을 찾을 시간이다. 셋째, 주변 사람 모두를 잡으려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 때문이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며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까지 붙잡으려는데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이 항상 웃으며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하지만 특정 동료는 일절 반응하지 않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기보다는 모든 관계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서양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중국의 노자는 무릇 크고 넓은 강은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이지만 더러움까지 스스로 품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포용과 무차별 수용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철학자 다산 정약용은 정은하되 분별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분별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이끌어가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주변 사람 모두를 붙잡으려 하면 필연적으로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칭찬보다 비난에 더 깊이 흔들리게 된다. 결국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SNS에서 친한 친구의 댓글보다도 알지도 못하는 이의 부정적인 반응에 더 깊이 마음을 쓰는 현상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감정 낭비 중 하나다. 이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강박이 빚어낸 결과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망은 곧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덫이다. 우리는 모두를 이해시킬 수 없으며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낭비하기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정을 할애해야 한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를 싫어하는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과는 필요한 말만 하고 업무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관계는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하며 그 외의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모두를 붙잡으려 할수록 나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들마저 놓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관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보자. 내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조용히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감정을 더 써야 한다. 하지만 나의 말과 행동에 늘 오해를 하거나 나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까지 잘 보이려는 노력은 멈춰야 한다. 모든 사람의 호감을 받으려는 시도는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나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다. 넷째, 인간관계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라.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친구의 작은 선물에 감동하고 가족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연인의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이처럼 정이 중심이 되는 관계일수록 때로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감정에만 휘둘리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해로운 관계를 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과거의 추억이나 함께한 시간이라는 이유로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현재의 나를 해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10년 지기 친구가 반복적으로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라는 생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도 성장시키지도 못한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차가운 결별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자기 보호의 결정이다. 서양 철학자 아인 랜드는 나를 해치는 사람을 용서하느라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했다. 이는 감정적 관용이 때로는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정에 휘둘리는 자는 법을 잃고 법을 잃은 자는 백성을 잃는다고 했다. 즉, 원칙 없이 감정에만 의지하면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경고다. 한국의 철학자 퇴계 이황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되 거리 두기를 잊지 마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강조한 말이다. 매몰 비용에 오류라는 심리 개념이 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는 마음에 이미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결혼 15년 차 부부가 갈등이 지속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은 시간보다 현재의 상호작용에 있다. 지금 이 순간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냉정한 시선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속에서 자주 불안하거나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건 신호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관계가 힘들수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쪽만 노력하고 다른 쪽은 변화하지 않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노력은 자기를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관계는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불편함이라면,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할 신호다. 모든 관계에 애정을 쏟는 것은 이상적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유한한 에너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선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그 선택이 정리일 경우 우리는 결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과거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은 인간다움의 상징이지만 냉정함은 인간성의 무게추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다섯째,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구가 많아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가 칭찬을 받고 직장에서 인맥이 넓은 사람이 능력자라 불리며 SNS에서는 팔로워 수가 일종의 사회적 지표가 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기준은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연결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대한 허탈감과 공허함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3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런 경우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을 친구라 부르는 이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우선임을 강조한 말이다. 중국의 맹자 역시 진정한 벗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자이지 맑은 날 손을 흔드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건 많은 인사가 아니라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존재라는 것이다. 한국의 철학자 도산 안창호는 사람은 많이 아는 것보다 믿을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을 찌른다. 즉,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수많은 얼굴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친구의 수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 시선은 결국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만나도 본질보다 겉모습에 집중하게 된다. 모임에서 중심에 서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릴 만큼 크다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매주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허상을 마주한 순간이다. 진정한 관계는 양이 아니라 시간과 감정의 공유를 통해 깊어지며 이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주는 몇 명의 사람으로 충분하다. 삶의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수십 명에게 전화를 돌릴 수는 있어도 정작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숫자가 아닌 진심에 초점을 두고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자유로움을 얻는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연락처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이다. 이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수가 한두 명이라도 괜찮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의 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이름만 알고 형식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는 일방적 노력이 아니라 상호적인 감정의 교류로 이루어진다. 수많은 인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법이다. 따라서 이제는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이 맞는 소수와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삶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진다. 여섯째,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노예 중 하나는 오래된 관계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소중한 인연은 놓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라며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고 흐름에는 방향이 있으며 방향이 다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마련이다. 이를 억지로 붙잡고 유지하려 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왜곡되고 내면의 불편함과 갈등은 깊어질 뿐이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바뀌며 더 이상 예전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친구를 붙잡아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다 보면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과거의 관계에만 집착하여 그 기회를 외면한다면 더 좋은 인연을 놓칠 수도 있다. 서양 철학자 파울로 코엘료는 삶은 만남과 이별로 구성된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라고 했다. 이는 떠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흐름을 따르는 지혜임을 말해준다.
중국의 철학자 순자는 하늘은 흐르고 사람은 가고 온다. 이는 자연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의 유학자 율곡 이인은 오래된 관계일수록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면 병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관계 유지에만 집착할 때 생기는 내면의 괴리감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실패나 손실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나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단계다. 특히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때 더 이상 서로를 지지하지 못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이로운 선택일 수 있다. 이별은 종종 아프지만 반드시 슬픈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나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관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붙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뜸해졌을 때 그 변화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 사람도 지금의 삶의 흐름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 과거의 상처나 사람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인연을 차단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흐름이 맞아야 지속된다. 떠날 사람은 떠나도록 두고 올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하며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감정의 차가움이 아니라 삶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성숙함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각 시기마다 필요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며 그 만남은 끝이 아닌 다음 인연을 위한 자리 마련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에게 진심을 다하되, 떠날 때는 아름답게 보내주고 새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무관심의 처세술 속에서 가장 따뜻한 실천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외롭다고 암무하거나 친구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급하게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데 있다. 암무하거나 친구가 되고 아무 말이나 나누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자칫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외로움은 순간에 공허함을 채워줄 줄 몰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맺은 관계는 그 이상으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이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첫 만남에서 무조건 친절한 사람에게 급속도로 마음을 열었다가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부정적인 소문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이는 외로움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친구 관계는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 서양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벗은 심사숙고 끝에 선택하는 존재이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맺은 인연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친구 선택의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중국의 철학자 주인은 친구를 알기 위해선 그 벗을 보라고 했고, 이는 곧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라는 뜻이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품성과 성향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외롭다는 감정은 반드시 이해받아야 하지만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후회가 남는다. 특히 일시적인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맺은 얕고 해로운 관계는 오히려 감정적 고통을 더 깊게 만든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를 원한다면 외로움을 채우려는 욕구보다 내 삶과 방향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먼저 그 사람의 말보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살핀다. 그가 평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한다. 또한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직접 경험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지닌다. 특히 외로움에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 천천히 신중하게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견디는 힘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너무 외롭다며 사람을 찾지만 그 외로움은 내면의 여백일 수 있으며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여백은 나를 돌보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외롭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친구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숫자 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을 나눈 소수의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외로움을 견디며 선택한 사람은 단단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든다. 친구는 삶의 동반자이며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다. 그런 사람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기준 속에서 찾아온다. 그러므로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친구 삼지 말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기르자.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는 때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무관심은 단순히 감정 없는 태도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멈춤으로써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때로는 냉정한 판단으로 해로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에 진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로움 속에서도 내면을 지키며 진짜 인연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절이 아니라 성숙이며 거리두기가 아니라 내면의 확장이다. 인간관계를 둘러싼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닌 따뜻한 거리감이며 단절이 아닌 조율의 기술이다. 이처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기준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서양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너의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너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했다. 즉 관계에서 무엇을 느낄지는 타인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상가 왕양명은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하다고 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외부의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상태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한국의 철학자 이택에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했다. 진정한 관계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다. 결국 무관심은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무관심이라는 지혜를 통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참지 말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기르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억지 웃음 뒤로 피로만 쌓이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이 글은 당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을 위해 준비한 이 글은 끝까지 읽을수록 더욱 강력한 생존 전략을 만나게 될 것이며 무관심이라는 처세술이 왜 지금 시대의 가장 똑똑한 태도인지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첫째,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우리는 대부분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본능적으로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희망을 품는다.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거나 모임에 처음 참여할 때 낯선 이와 눈이 마주치고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순간부터 기대는 시작된다. 상대방이 친절하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봐 주길 기대하며 말의 뉘앙스를 곱씹고 반응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그러나 이처럼 작은 기대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무거운 짐이 된다. 처음에는 관심과 호감에서 출발했지만 기대가 커지면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 실망은 때로 상처로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 시절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던 선배가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유를 분석하게 된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싫어진 건가 하는 걱정은 업무 집중을 흐리고 자존감을 흔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늘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기대는 불확실한 감정 위에 지은 탑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질 가능성도 커진다. 더구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오늘 친절했던 사람이 내일 냉랭해질 수도 있다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매번 고통이 된다. 철학자 세네카는 불행은 기대에서 온다고 말했는데 이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기대가 좌절될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과 자존감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기대는 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군자는 물과 같고 소인은 물결과 같다고 했다.
이는 군자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지만 소인은 외부 자극에 흔들린다는 뜻이다. 기대가 많을수록 우리는 소인이 되기 쉽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소모하고 중심을 잃는다.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은 사람은 믿되 기대는 하지 마라. 기대는 언제나 실망을 낳는다고 했다. 이 말은 무관심이 곧 냉소나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현명한 거리두기임을 시사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애초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감정적 투자를 조절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마음에 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과도한 기대 없이 감사할 수 있고 차가운 사람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동호회에 새로 들어가 첫 모임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겪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나와 무관함을 인식하면 하루가 훨씬 가볍다. 인간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다. 상대의 반응은 때로 그들의 피로, 성향, 개인적 상황에 기인하며 그것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을 잃는다. 따라서 기대하지 않음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다. 기대를 낮추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다면성을 인정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의 유연함을 얻게 된다. 어떤 관계가 예상과 달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견고히 세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외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따뜻함이다. 둘째, 실은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중 하나는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싫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거나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다. 싫은 감정을 억누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무리하게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감정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차 감정이 무뎌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하는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고 업무 외적으로도 소통을 시도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얕잡아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자기 비난에 빠지고 결국 소진된다. 그러나 여기서 필요한 건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즉 인간관계도 체질처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견과류를 아무리 좋아하려 해도 몸이 거부하듯이 어떤 사람은 나의 사고방식, 생활 등 감정 표현 방식과 너무 달라서 결국 함께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중국의 공자는 군자는 가까이 하되 휘둘리지 않고 소인은 가까이 하며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다. 이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따뜻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거리 조절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말한다. 한국 철학자 이율곡은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고 품으려 하면 번뇌가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누군가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해친다는 경고다. 실제 사례로 보면 동호회에서 반복적으로 험담을 일삼는 회원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맞장구 치거나 가까이 지내려 노력한다면 결국 그 험담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는 노력보다 방임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만 하고 업무적, 공식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이유는 없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이다. 그러나 현실은 누구나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존재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나는 이 사람이 불편하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불쾌한 감정이 이어진다면 필요한 말만 나누고 더 이상 친밀감을 쌓으려는 시도를 멈추면 된다. 이런 태도는 차가운 게 아니라 정직한 감정의 표현이며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해치는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는 것은 고장난 문을 붙들고 계속 열어보려는 것과 같다. 그 문은 더는 쓰지 말아야 할 문이며 우리는 이제 다른 문을 찾을 시간이다. 셋째, 주변 사람 모두를 잡으려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 때문이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라왔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며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까지 붙잡으려는데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이 항상 웃으며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하지만 특정 동료는 일절 반응하지 않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기보다는 모든 관계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서양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중국의 노자는 무릇 크고 넓은 강은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이지만 더러움까지 스스로 품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포용과 무차별 수용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철학자 다산 정약용은 정은하되 분별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분별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이끌어가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주변 사람 모두를 붙잡으려 하면 필연적으로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칭찬보다 비난에 더 깊이 흔들리게 된다. 결국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SNS에서 친한 친구의 댓글보다도 알지도 못하는 이의 부정적인 반응에 더 깊이 마음을 쓰는 현상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감정 낭비 중 하나다. 이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강박이 빚어낸 결과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망은 곧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덫이다. 우리는 모두를 이해시킬 수 없으며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낭비하기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정을 할애해야 한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를 싫어하는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과는 필요한 말만 하고 업무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관계는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하며 그 외의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모두를 붙잡으려 할수록 나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들마저 놓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관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보자. 내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조용히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감정을 더 써야 한다. 하지만 나의 말과 행동에 늘 오해를 하거나 나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까지 잘 보이려는 노력은 멈춰야 한다. 모든 사람의 호감을 받으려는 시도는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나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다. 넷째, 인간관계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라.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친구의 작은 선물에 감동하고 가족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연인의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이처럼 정이 중심이 되는 관계일수록 때로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감정에만 휘둘리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해로운 관계를 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과거의 추억이나 함께한 시간이라는 이유로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현재의 나를 해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10년 지기 친구가 반복적으로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라는 생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도 성장시키지도 못한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차가운 결별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자기 보호의 결정이다. 서양 철학자 아인 랜드는 나를 해치는 사람을 용서하느라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했다. 이는 감정적 관용이 때로는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정에 휘둘리는 자는 법을 잃고 법을 잃은 자는 백성을 잃는다고 했다. 즉, 원칙 없이 감정에만 의지하면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경고다. 한국의 철학자 퇴계 이황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되 거리 두기를 잊지 마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강조한 말이다. 매몰 비용에 오류라는 심리 개념이 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는 마음에 이미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결혼 15년 차 부부가 갈등이 지속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은 시간보다 현재의 상호작용에 있다. 지금 이 순간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냉정한 시선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속에서 자주 불안하거나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건 신호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관계가 힘들수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쪽만 노력하고 다른 쪽은 변화하지 않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노력은 자기를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관계는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불편함이라면,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할 신호다. 모든 관계에 애정을 쏟는 것은 이상적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유한한 에너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선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그 선택이 정리일 경우 우리는 결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과거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은 인간다움의 상징이지만 냉정함은 인간성의 무게추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다섯째,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구가 많아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가 칭찬을 받고 직장에서 인맥이 넓은 사람이 능력자라 불리며 SNS에서는 팔로워 수가 일종의 사회적 지표가 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기준은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연결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대한 허탈감과 공허함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3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런 경우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을 친구라 부르는 이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우선임을 강조한 말이다. 중국의 맹자 역시 진정한 벗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자이지 맑은 날 손을 흔드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건 많은 인사가 아니라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존재라는 것이다. 한국의 철학자 도산 안창호는 사람은 많이 아는 것보다 믿을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을 찌른다. 즉,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수많은 얼굴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친구의 수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 시선은 결국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만나도 본질보다 겉모습에 집중하게 된다. 모임에서 중심에 서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삶의 방향을 흐트러뜨릴 만큼 크다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매주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허상을 마주한 순간이다. 진정한 관계는 양이 아니라 시간과 감정의 공유를 통해 깊어지며 이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주는 몇 명의 사람으로 충분하다. 삶의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수십 명에게 전화를 돌릴 수는 있어도 정작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숫자가 아닌 진심에 초점을 두고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자유로움을 얻는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연락처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이다. 이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수가 한두 명이라도 괜찮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의 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이름만 알고 형식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는 일방적 노력이 아니라 상호적인 감정의 교류로 이루어진다. 수많은 인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법이다. 따라서 이제는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이 맞는 소수와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삶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진다. 여섯째,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노예 중 하나는 오래된 관계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소중한 인연은 놓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라며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고 흐름에는 방향이 있으며 방향이 다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마련이다. 이를 억지로 붙잡고 유지하려 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왜곡되고 내면의 불편함과 갈등은 깊어질 뿐이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바뀌며 더 이상 예전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친구를 붙잡아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다 보면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과거의 관계에만 집착하여 그 기회를 외면한다면 더 좋은 인연을 놓칠 수도 있다. 서양 철학자 파울로 코엘료는 삶은 만남과 이별로 구성된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라고 했다. 이는 떠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흐름을 따르는 지혜임을 말해준다. 중국의 철학자 순자는 하늘은 흐르고 사람은 가고 온다. 이는 자연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의 유학자 율곡 이인은 오래된 관계일수록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면 병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관계 유지에만 집착할 때 생기는 내면의 괴리감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실패나 손실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나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단계다. 특히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때 더 이상 서로를 지지하지 못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이로운 선택일 수 있다. 이별은 종종 아프지만 반드시 슬픈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나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관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붙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뜸해졌을 때 그 변화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 사람도 지금의 삶의 흐름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 과거의 상처나 사람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인연을 차단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흐름이 맞아야 지속된다. 떠날 사람은 떠나도록 두고 올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하며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감정의 차가움이 아니라 삶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성숙함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각 시기마다 필요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며 그 만남은 끝이 아닌 다음 인연을 위한 자리 마련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에게 진심을 다하되 떠날 때는 아름답게 보내주고 새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무관심의 처세술 속에서 가장 따뜻한 실천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급하게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데 있다. 아무하고나 친구가 되고 아무 말이나 나누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자칫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외로움은 순간에 공허함을 채워줄 줄 몰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맺은 관계는 그 이상으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이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첫 만남에서 무조건 친절한 사람에게 급속도로 마음을 열었다가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부정적인 소문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이는 외로움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친구 관계는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 서양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벗은 심사숙고 끝에 선택하는 존재이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맺은 인연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친구 선택의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중국의 철학자 주인은 친구를 알기 위해선 그 벗을 보라고 했고 이는 곧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라는 뜻이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품성과 성향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외롭다는 감정은 반드시 이해받아야 하지만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후회가 남는다. 특히 일시적인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맺은 얕고 해로운 관계는 오히려 감정적 고통을 더 깊게 만든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를 원한다면 외로움을 채우려는 욕구보다 내 삶과 방향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먼저 그 사람의 말보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살핀다. 그가 평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한다. 또한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직접 경험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지닌다. 특히 외로움에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 천천히 신중하게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견디는 힘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너무 외롭다며 사람을 찾지만 그 외로움은 내면의 여백일 수 있으며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여백은 나를 돌보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외롭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친구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숫자 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을 나눈 소수의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외로움을 견디며 선택한 사람은 단단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든다. 친구는 삶의 동반자이며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다. 그런 사람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기준 속에서 찾아온다. 그러므로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친구 삼지 말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기르자.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는 때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무관심은 단순히 감정 없는 태도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멈춤으로써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때로는 냉정한 판단으로 해로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에 진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로움 속에서도 내면을 지키며 진짜 인연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절이 아니라 성숙이며 거리두기가 아니라 내면의 확장이다. 인간관계를 둘러싼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닌 따뜻한 거리감이며 단절이 아닌 조율의 기술이다. 이처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기준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서양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너의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너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했다. 즉 관계에서 무엇을 느낄지는 타인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상가 왕양명은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하다고 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외부의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상태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한국의 철학자 이택에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정한 관계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다. 결국 무관심은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무관심이라는 지혜를 통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참지 말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기르자.